세계적인 방위산업체 CEO 마이클 존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눈앞에 생명의 은인이자 한국 군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분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클은 한국 정부와 방위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요한 협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다. 그가 회사 중역들을 대동하고 이틀간 머물 호텔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초라한 행색의 70대 노인을 앞에 두고 마이클은 그만 얼어붙은 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이클은 한눈에 그를 알아봤다. 비록 세월이 흘러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마이클에게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도대체 이 노인이 누구기에 삼성그룹보다 10배나 큰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깜짝 놀라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감동스런 사연을 알아보자. 이 노인의 이름은 김성환이다. 72세 김성환 씨는 서울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호텔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말이 주차요원이지 온갖 잡스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호텔의 상머슴이었다. 쓰레기통도 치우고 화장실 청소도 도와주고 호텔 각 부서에서 귀찮은 일이 있으면 모두 그를 불러시켰다. 시킬 때마다 느리다고 잔소리하고 빨리 하라고 다그쳤다. 그래도 김성환 할아버지는 묵묵히 일만 했다. 호텔 경영진도 김성환 할아버지의 나이만을 보면 벌써 퇴직시켰어야 했지만 자빌시키기에 좋아서 그를 그냥 두고 있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그때 배운 기술로 호텔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일은 그의 손에서 대부분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다리를 조금씩 절며 걷는다. 그런 탓에 젊은 상사한테 느리다고 빨리 하라고 야단을 맞기가 다반사다. 호텔의 하루는 그에게 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엔터프라이즈 호텔은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세계 각국의 VIP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항상 완벽하게 반짝이었고 샹들리에는 매일 아침 직원들이 하나하나 먼지를 털어내며 관리했다. 그러나 김성환 할아버지에게는 이 화려한 공간의 이면에 숨겨진 고된 노동만 주어졌다. 김 아저씨, 15층 화장실 변기가 막혔대요. 빨리 가서 처리해 주세요. 김 선생님, 지하 주차장 기둥에 차가 긁혔다고 난리예요. 가서 CCTV 확인하고 뒷수습 좀 도와주세요. 김성환 씨, 로비 화분에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당장 치워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는 이런 지시를 받았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앉아서 쉬지도 못한 채 호텔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그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부상당한 다리는 매일 밤 욱신거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한 번은 미국 투숙객의 주차를 도와주고 났더니 미국인 손님이 서울에서 가볼 만한 곳과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김성환 씨는 성의를 다해 서울의 명소 몇 곳과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을 소개해 주었다. 물론 영어로 설명해 주었다. 김성환 씨는 특수부대 시절 미국의 요원들과 작전을 수행할 만큼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고 있었다. 먼 발치에서 이를 지켜보던 지배인이 쫓아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지배인은 미국인 투숙객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로비까지 안내하겠다며 그를 데려갔다.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지배인이 김성환 씨를 불렀다. 지배인실에 불려간 김성환 씨는 모멸감이 느껴지는 훈계를 들어야 했다. 이봐요, 김성환 씨. 당신은 당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분수에 넘치는 일은 하지 말고 미국인을 붙들고 한국말을 짓거리면 그 말을 미국인이 알아듣는답니까?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지배인은 김성환 씨의 능력을 개무시하며 일장 훈시를 늘어놓았다. 김성환 씨가 그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지배인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를 내보냈다. 이를 지켜본 직원들도 고소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미 국방부에서 받은 공로 훈장이 있었지만 이곳 호텔에서는 그저 나이 많은 잡부일 뿐이었다. 김성환 씨는 72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다리미로 정성스레 달인 하얀 셔츠, 검은 조끼, 그리고 검은 넥타이까지. 주차관리원이지만 그의 복장은 항상 완벽했다. 아버지, 오늘도 출근이세요? 같이 살고 있는 둘째 아들 김호준이 눈을 비비며 물었다. 그래, 다녀오마. 김성환 씨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특수부대 A급 요원 출신의 위엄이 그의 반듯한 자세에서 느껴졌다. 하지만 호텔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아침은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되었다.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성환은 이미 눈을 떴다. 30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습관은 그의 몸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작전 시간 전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만 이제는 그 목적지가 DMZ나 비밀 작전지가 아니라 호텔 주차장이었을 뿐이다. 그때 죽다 살아난 젊은 친구들은 뭐하고 있을까? 김성환 씨는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중얼거렸다. 아픈 다리를 주무르다 보면 부상당했던 그 순간이 머릿속을 흔든다. DMZ에서 특수 임무 수행 중 고립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이클과 그의 대원들을 살려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교전했던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들 중 몇몇은 고위 장교가 되었을 테고 어떤 이들은 그처럼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무거워졌다. 비가 내리는 아침, 호텔 주차장에서 이태성 할아버지는 우산을 들고 고객들의 차를 안내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김성환에게 쏟아지는 것은 젊은 직원들의 무례한 명령들이었다. 그들은 김씨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치 하인 다루듯 그를 대했다. 특히 프론트 데스크의 김신혜 팀장은 늘 큰 소리로 그를 불러 다른 고객들 앞에서 김성환의 체면을 구기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어이 할아버지, 저쪽 벤츠키 어디다 뒀어요? 고객님이 30분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 키는 김신혜가 실수로 잘못된 자리에 보관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김성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키를 찾아준 후 김성환은 비 내리는 주차장에서 우산을 들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의 검은 구두는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고 바지 끝단도 축축했다. 그러나 그는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자세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특수부대 시절 그는 폭우 속에서도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했었다. 이 정도 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름진 손으로 우산을 꽉 잡으며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을 새삼 느꼈다. 한때는 국가의 최전선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특전사 중령이었는데 지금은 직원회의에도 불러주지 않는 늙은 잡부였다. 저녁 김성환 할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김호준과 며느리 이미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도 힘드셨죠? 미영이 따뜻한 차를 건넸다. 괜찮다, 괜찮아. 김성환 할아버지는 피곤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일하는 게 건강에 좋지.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김호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김성환의 첫째 아들 김민영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6년 전 그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빚은 보증을 섰던 김성환 자신과 둘째 아들에게 고스란히 남았다. 아버지, 민호 형 빚은 이제 거의 다 갚았잖아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김호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3억이 남았다. 김성환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갚아야 한다. 그래야 너도 형 원망하지 않고 민호도 편히 쉴 수 있을 거 아니겠냐? 둘째 아들 호준이와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다. 김성환 씨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침실로 향하며 덧붙였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 먼저 자야겠다. 방문이 닫히자 김호준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특전사 시절엔 얼마나 대단하셨는데 이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방에 들어간 김성환 씨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특수작전 기록이 있었고 그 위에 DMZ에서 마이클과 찍은 사진이 있었다. 김성환은 사진을 손에 쥐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이클과 김성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이클은 당당한 체구의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김성환은 단정한 제복을 입고 똑바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고 자신감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넘치는 듯했다. 몇 장의 사진들 사이에서 그는 특별한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큰 아들 민호와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벤처 회사가 성공을 거두던 때였다.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손으로 승리의 비자를 그리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미래는 밝아 보였다. 김성환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버지, 이젠 걱정 마세요. 제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이제 아버지 고생 끝났습니다. 그날 민호는 한강변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다. 그는 모두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아버지에게는 은퇴 후 여행 계획까지 세워주었다. 그러나 그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위험은 아무도 몰랐다. 민호의 회사는 이미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고위험 투자로 큰 돈을 벌었지만 더 큰 위험도 함께 안고 있었다. 불과 6개월 후 민호의 회사는 파산했다.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과 무리한 투자가 원인이었다. 그는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아버지와 동생이 보증을 선 것이었다. 김성환은 자신의 집도 팔고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모두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지만 그래도 모자랐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민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한강에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짧은 몇 글자만 적혀 있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하는 나의 딸 수진아 진짜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엄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호준아 미안하다. 김성환은 아들의 빚을 대신 짊어졌다. 특수부대 시절 동기의 도움을 얻어 호텔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했다.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는 묵묵히 견뎠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남은 빚을 갚아 아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부성애였다. 김성환 씨는 사진을 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호야. 김성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사진을 다시 수첩에 넣고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내일도 그는 5시 30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루 아들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것이다. 그의 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몇몇 별들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였다. 특수부대 시절 그는 종종 야간 작전 중 하늘의 별을 보며 방향을 잡곤 했다. 지금도 그는 별을 보며 자신의 방향을 잡고 있었다. 비록 그 방향이 이제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되었지만 민호야. 김성환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죽은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때는
대한민국 특수부대를 주름잡던 그였지만 이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신세가 된 것이 서러웠다. 그날 밤 김성환의 꿈에는 특수부대 시절의 전우들과 첫째 아들 민호가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괜찮다고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환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출근하자 지배인이 전 직원을 불러 모았다. 그는 중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세계적인 방위산업체 이글 디펜스의 CEO가 호텔에서 투숙한다고 합니다. 모두 긴장하세요. 이글 디펜스는 삼성보다 10배가 넘게 큰 회사입니다. 이분들을 각별히 모시라는 정부 당국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김성환 씨는 쓸데없이 나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텔 지배인이 아침 조회에서 말했다. 지배인은 직원들 앞에서 김성환 씨를 대놓고 망신을 주었다. 그 주 목요일 호텔 사장과 지배인을 비롯한 직원들 여럿이 현관에 나와 이글 디펜스의 CEO와 그의 수행원을 맞이했다. 김성환 씨는 한 발치 떨어진 곳에서 주차를 돕기 위해 서 있었다. 여러 대의 검은 리무진이 호텔 정문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글 디펜스의 CEO 마이클은 당당한 체구의 미남이었다. 호텔 경영진들과 악수를 나누던 중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김성환 씨를 향해 있었다. 마이클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호텔 사장과 경영진은 영문을 몰라 당황스러워했다. 마이클은 경영진을 제쳐두고 김성환 씨에게 몇 걸음 걸어갔다. 혹시 김성환 중령님 아니십니까? 김성환 씨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마이클 존슨 소위?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다. 30년 전 DMZ 비밀작전에서 중령님이 우리 부대를 구해주셨죠? 중령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몰살당했을 겁니다. 믿을 수 없군요. 중령님을 여기서 만나다니. 김성환 씨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그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30년 전 한미 합동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중 김성환 씨는 중령으로, 마이클은 소위로 만났다. 마이클은 비밀리에 미국이 개발한 특수 장비를 DMZ에 설치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고, 마이클과 그의 부대가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김성환 중령과 대원들의 임무였다. 새로운 장비는 위성과 교신을 하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장비였다. 미국의 최첨단 군사 기술이 들어간 장비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도 비밀을 요하는 특수 작전이었다. 마이클은 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에 발각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구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김성환 중령이었다. 중령은 예리한 감각으로 마이클과 그의 대원들이 위험 지역으로 넘어갔음을 알고 그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김성환 중령은 마이클을 구하기 위해 북한군과 교전을 했고 북한군 4명을 사살하였다. 마이클과 그의 대원 3명은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김성환 씨도 북한군과의 교전 중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수술 후에도 다리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 다리를 조금씩 절고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마이클 존슨 일행을 맞이하러 호텔 정문에 나온 사장과 지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둘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이때 지배인이 김성환 씨가 무슨 실수라도 하는 줄 알고 급히 다가가 말을 했다. 미안합니다. 우리 호텔 주차 요원입니다. 실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은 지배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빠지시오.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마이클의 말에 지배인과 사장은 사색이 되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김성환 씨를 늙은이라고 얼마나 많이 무시했던 지배인인가. 지배인은 김성환 씨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마이클은 김성환 씨를 부둥켜 안고 말했다. 중령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으로 이동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난 이야기를 했다. 직원들은 김성환이 세계적인 기업 CEO와 오랜 시간 대화를 즐겁게 나누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다. 그것도 무시만 당하던 할아버지가 통역도 없이 마이클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배인은 물론이고 호텔 사장까지 먼 발치에서 둘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클은 김성환 씨에게 자신의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제대 후에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이글 디펜스의 경력 사원으로 취업을 했고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해 회사를 키우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 그 덕분에 승승장구의 CEO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마이클은 정부 관계자들과 약속된 저녁 만찬을 취소하고 김성환 씨와 저녁 식사를 했다. 둘은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 삼아 식사를 했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얘기부터 시작해 지금 사는 이야기까지 둘의 대화는 끝이 없었다. 그리고 마이클은 김성환 씨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중령님, 솔직히 말해서 충격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여기서 주차 관리를 하다니. 김성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요. 젊었을 때의 영광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의 말은 진지했다. 우리 이글 디펜스는 현재 아시아 시장에 새로운 방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반도 상황에 맞는 시스템 개발에 중령님 같은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마이클의 얘기를 듣던 김성환 씨가 말했다. 무슨 말씀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환 중령님, 저희 회사 한국지사 자문역으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중령님의 특수작전 경험과 북한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김성환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전 이미 72세의 노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중령님의 경험입니다. 마이클은 이어서 말했다. 25년 전 중령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회사 자문역은 회사 임원의 대우를 받습니다. 차량과 운전수가 배치될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연봉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날 저녁 김성환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며느리가 기뻐했다. 저는 항상 아버님이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게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김성환 씨는 마이클 CEO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호텔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 지배인은 태도가 비굴할 정도로 바뀌어 있었다. 세상에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어쩐지 일하시는 게 남다르다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척척 해내시는 걸 보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스레를 떨어댔다. 김성환 씨는 그냥 허허 웃고 말았다. 마이클이 김성환을 대하는 것을 본 호텔의 사장은 지배인을 크게 야단쳤다. 저런 분을 몰라보고 주차 관리나 시킨 당신은 지배인의 자격이 있냐고 격노한 것이었다. 갑자기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한 지배인은 사표를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판교에 있는 이글 디펜스 한국지사에서 김성환 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의 사무실 문에는 김성환 선임 자문위원이라는 명패가 붙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지만 이제는 주차장이 아닌 회의실로 향했다. 첫 전략 회의에서 김성환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북한의 새로운 침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입을 열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의 접근 방식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북한은 항상 전자파 교란 기술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보다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보다 아날로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글 디펜스의 엔지니어들은 그의 분석에 감탄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 CEO가 그에게 다가왔다. 역시 중령님이었습니다. 중령님을 모셔온 건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김성환 씨의 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방위 시스템이 한국군에 도입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이 많은 호텔 잡부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선임 자문위원이 되었다. 가을의 어느 저녁 김성환 씨는 가족과 함께 한강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노을이 강물 위로 금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손녀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구나. 김성환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주차 관리원 일은 힘드셨어요? 수진이가 물었다. 아니, 그 일도 나름 의미가 있었지. 그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매일 내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들었다. 김성환 씨의 눈에도 초저녁 햇살이 반짝였다. 마치 그의 인생의 이막을 축복하는 것처럼. 아버지,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특별 공로상을 받으신다면서요? 김호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김성환 씨가 손을 저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민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날 밤 김성환 씨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보았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는 훈장들을 하나씩 매만지며 과거의 기억을 되새겼다. 그리고 서랍에서 첫째 아들의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아빠도 새로운 시작을 하마, 민호야. 72세 김성환 씨는 주차요원이 아닌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 선임 자문역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행운이 찾아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김성환 씨 같은 행운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